안녕하세요. 저는 뉴마타 수업사례 강의를 맡은 운우고등학교 이선영 교사라고 합니다. 제 수업이 소개할 만한 수업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2년째 마타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자리에 소개를 받고 나온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교과 진도만 나가기도 빠듯하시죠?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마타 수학의 문제를 풀고 피드백 수학을 접목시키기까지 하려니까 학생들한테 과제로 해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끝내기가 참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수업의 차시를 재구성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도서에 나와 있는 차시를 미리 살펴보고 교과서 내용과 수능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추가해서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 시간이 4차시라면 2차시 정도로 줄여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꼭 절반의 차시를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도서에 나와 있는 전체 차시 중에서 내용 설명 부분에 2차시 정도를 줄이라는 내용, 2차시 정도의 내용을 줄여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내용 정리에서 예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고 또 심화 내용을 섞어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10분 전에는 수업이 끝나는데요. 이 시간에 교과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교과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간혹 교과서를 이제 보지 않으면 진도를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진도를 나간 만큼 교과서 페이지를 알려주고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는 시간에서 2시간 이상을 확보했고요. 중단원 푸는 시간은 1시간 주면서 풀어서 검사하는 시간도 상시평가에 반영해서 태도 점수에 넣고 있습니다. 이후 다음 차시에 중단원은 질문을 받고 문제를 풀어주고 보통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나 질문이 나온 문제만 풀어주고 있어서 시간이 남을 때는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차시에서 2차시 정도를 남길 만큼의 마타 시간을 2차시 정도 남길 정도의 내용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포함을 해서 교과서 진도를 나갔다는 인식을 꼭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차시에 중단원 마무리의 문제를 나가고 2차시 남은 정도에서 이 진단평가와 피드백 시간을 갖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해서 확보한 2시간으로 마타 진단평가와 피드백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또 수업 시작 전에 마타 수업을 미리 개설을 해 놓는데요. 미리 풀어보고 싶은 학생들은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보던 앞에 화면이죠. 마타 수학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처음에 마타 수학이 들어가면 기본 따지기라든지 실력 따지기 이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셨을 겁니다. 자동으로 수업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편하게 수업을 개설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이 마타 기본 따지기라든지 실력 따지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만 설정을 해두시면 알아서 문제 난이도라든지 문항의 개수를 알아서 설정을 해서 수업을 개설을 해주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업 유형에 따라서 알아서 수업을 또 구성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직접 수업을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가장 큰 장점은 문항 수를 또 직접 문항 수를 조절을 할 수 있고 수업 문제의 난이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한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고 문제의 유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유형을 다른 문제로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부분을 직접 가서 작성을 해보는 이 수업을 개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문제가 이제 개설이 된 부분인데요. 1번 문제가 4분면의 일반각 문제고 오른쪽에 보시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로 문제가 바뀌어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강조를 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난이도의 문제를 바꾼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두 줄짜리를 눌러보시면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또 1번 문제에는 어떤 유형들의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또 더 오른쪽에 이 점 땡땡땡 세 개짜리를 눌러보시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문제도 상, 중, 하로 나눠져 있어서 또 난이도까지도 조절해 볼 수 있는 그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문제를 커리큘럼을 구성해 보시면 아이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더 좋은 수업을 구성해 보실 수 있어서 더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저는 소단원별로 구성해서 하 문제 3개, 중 문제 4개, 상 문제 3개, 보통 10문제로 수업을 개설을 하는데요. 그래도 간혹 로그단원 같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수업을 할 때는 문항수를 줄여서 수업을 개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공부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푸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지필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 번 풀어볼 수 있는 것도 좋고 또 수업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수업 50분 안에 또 이 문제들을 다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풀어보라고 하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 미리 개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소단원이 끝나고 그러니까 등단원 평가가 끝난 다음에 진단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진단평가를 하면 아까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각자 50분 동안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시간 50분 내에 풀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한 시간도 다 기록이 됩니다. 늦게 제출하면 당연히 점수에 반영이 되겠죠. 또 빨리 풀거나 미리 이제 문제가 미리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 진단평가를 푼 학생들은 치료 문제를 풀거나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은요, 자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가 소개할 마타 수학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진단평가가 이루어진 다음 그 차시에는요, 그리고 나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피드백은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질문이나 답변 이용하기가 이용될 수도 있고요. 또 정답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항마다 50% 이하의 문제들에 한해서만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남으면 자도교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개별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보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고요. 또래 학습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도 좋은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래교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학기 초에 나도교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학생들을 반별로 4명 정도 모집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평가는 9개 반 모두가 공통으로 같은 문제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지필평가 문제로 변형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마다 다른 진단평가가 출제가 되면 평가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통 문제로 만들어서 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이 마타 수업에 집중을 하는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 개설은 제가 혼자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2학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맡고 있는데 선생님이 세 분이 함께 같이 들어가는데 제가 혼자 이 수업을 개설을 하더라도 수업 공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수업을 공유를 하면 같은 수업을 가지고 이 같은 수업을 9개 반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진단 평가 문제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필평가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문제마다 이렇게 정답률이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정답률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35%나 42% 이렇게 50% 미만의 문제들에 한해서만 전체적으로 풀어주고 이제 나머지들은 개별 질문을 통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요, 최신 이제 업데이트된 기능인데요.
왼쪽에 이 파란색으로 진단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죠. 이 글자들은 실제 수업에서 파란 글씨는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마타 수업에서 잘 이제 진단 평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 박스는 그 학생이 지금 몇 번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최신 업데이트된 이제 기능인 거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 표시는 그 학생이 맞았다 틀렸다 하는 표시인 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두 번째 칸에 보시면 AI 맞춤형 1차라고 되어 있는 학생도 있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진단평가가 끝나고 치료 1차까지 이제 완료된 학생입니다. 미리 문제를 풀어본 거죠. 이제 OX로 학생이 지금 수업에 잘 참여를 하고 있는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고침을 이제 눌러주면 이 학생들이 지금 몇 번을 풀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는 진단평가 참여와 아니면 이탈 요걸 이용해서 확인도 하면서 그 표시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기능입니다. 근데 또 아이들에게 저는 수업을 할 때 이 화면을 꼭 띄워놓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확인을 하면서 자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왜 틀렸지? 하면서 다시 풀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고 또 하나,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한 3, 4번 정도 풀고 있다. 그러면 딴짓을 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한테 가서 이제 뭐 하는지도 한 번씩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수업에 또 참여도 시키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학생들이 뭐를 수업 태도를 확인할 수도 있어서 저는 꼭 수업을 하실 때 이 실시간 화면도 같이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시키는 것을 또 한 번 추천드립니다. 치료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따로 이 치료 문제 푸는 시간을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한 10분 정도 혹은 그 이상 일찍 끝날 때마다 마타 수업을 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치료 1차까지는 수업 시간에 다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2차까지는 지필평가가 끝날 때까지 풀어라라고 시간을 좀 넉넉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충 찍어서 제출하지 않도록 치료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문제는 개별 질문을 받거나 나도교사 프로젝트까지 이어져서 치료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서 오답 정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시간도 주고 나도 프로젝트까지 이어지면서 또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까지 확인하며 제가 틈틈이 확인까지 하면서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 좀 확인을 좀 많이 하게끔 시간이 특별하게 차시까지 주어지진 않지만 확인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 이렇게 별 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문제가 중요하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 표시가 되면서 왼쪽에 자기주도 학습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본인들이 별표해놓은 문제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쌓인 문제들을 중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노란색 박스로 두 개의 문제가 체크가 된 거 보이시죠? 그러면 가운데에 제가 체크한 그 두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 두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학습지 만들기라고 하는 거를 누르시면 이거와 유사한 문제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답 정리, 그러니까 틀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들을 확실히 오답 정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그 확인 과정을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힘든 부분이긴 했는데 이렇게 나의 학습지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학습지가 만들어지면 저는 아이들이 치료학습을 하는 동안에 순회를 하면서 무작위로 나의 학습지에 생성된 문제를 학생들에게 풀어보게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수행평가 1학년 때 이제 학생들에게 했던 수행평가 부분인데요. 물론 제출했는지 횟수와 제출 횟수와
풀이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대답을 잘 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뭔가 추상적이 보이잖아요. 대답을 잘했다, 못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서 풀이를 전혀 하지 못한 경우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자기주도 체크를 모든 학생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반영하는 건 가장 적은 횟수에 참여한 학생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한 학생이 대답을 못한 횟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못한 것이 아니라 최소로 질문을 받은 학생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번 질문 받은 학생이 있고 3번 질문 받은 학생이 있다면 최종 2번 받은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실제 평가에 반영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의 설명을 했다라기보단 그 학생을 다 이제 점수를 줬다기보다는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한 학생들만 이렇게 감점 처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에 큰 효과를 이제 작년 1학년을 할 때 큰 효과를 아이들이 성적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봤는데, 근데 이게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모든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야 하고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몇 번의 질문을 쉴 새 없이 하려니까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고생스럽지만 학생들 성장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긴 한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는 조금 평가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부분에서는 조금 빼고 평가 분량, 그러니까 제출한 분량에 몇 번 했을 때는 만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풀이 과정을 대신에 좀 더 꼼꼼히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평가를 할 계획으로 이제 바꿔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이제 실시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미리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문제를 전혀 보고 있지 않다가 수업 시간에 좀 대충 또 풀이도 쓰는 척 말똥하면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보통 거의 다 틀립니다. 뭐 하나 찍어서 하나 맞거나 풀어서 제출할 시간까지 일단 풀었던 시간까지 다 기록이 되거든요. 한 문제를 풀었을 때 몇 분이 걸렸는지까지 다 기록이 되는데 거의 그런 친구들은 몇 초 이렇게밖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아이들이 찍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미리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던 만큼 제출된 점수도 평가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반영을 하면 제출의 목적을 두는 경우도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 거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한 학생들은 이렇게 다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고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비어 있어요. 이렇게 맨 위에 오른쪽 그림이 이제 비어 있는데 지금 캡처가 잘 안 됐는데 이게 비어 있고, 지금 요반 같은 경우는 이과반이라 거의 다 제출이 됐는데요. 이제 문과반 쪽에 가면 제출이 안 된 학생들도 꽤 많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제 실제 보는 건 풀이 과정이 잘 되어 있는지 이거를 제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풀이 과정이 잘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하겠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끄적끄적 풀어는 이렇게 좀 제가 피할까요? 이렇게 이제 푸는 척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가 미미한 것이 3개 이상이면 이제 미제출한 것으로 처리를 해서 감점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필평가에 있는 문제를 반드시 지필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간 기말고사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평가에 있는 문제를 변형을 해서 중간 기말고사에 이렇게 이제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고, 상중하 문제를 이제 골고루 반영을 하려고 평가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출제를 할 때 이렇게 지필평가, 진단평가에 있는 문제는 이렇게 마타 실력에 있는 문제에서 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마타에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이미 이렇게 계획할 때 미리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이제 실제 문제에 이렇게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보다 난이도 있는 문제를 평소에 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모의고사 성적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최저 등급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더 필요한 진단평가나 치료학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타 수학은 사용을 할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 2, 3학년 모두가 수학 교과에서 마타 수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신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마타 수학을 추천해 보시라고 제가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기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잘 들었고요. 저도 좀 마타 수학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 지금 좀 적용을 해보려고 좀 해보고 있는데 선생님 이거 실제 수행평가하고 네, 수업에도 쓰신 거잖아요. 근데 네네. 아까 출제를 혼자 하셔가지고 그 네, 마타 수학으로 수행평가도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혼자 출제를 하셨는데 그 수행평가 채점은 그럼 같이 들어가신 세 분이 나눠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까지도 혼자 다 관리하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업 개설을 제가 혼자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수업 개설만 혼자 한 거고요. 마타 수학 개설을. 그리고 수업 그 반 운영하는 거는 각자 선생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채점은 각자 하시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네네. 혹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시험에도 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네네. 1학년 수업에서 애들을 지금 진단평가를 하고 AI 평가 3차 하는 거를 좀 네,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네, 교육과정 위계에 안 맞는 문제들이 몇 개씩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 네네. 막 복소수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에 갑자기 행렬은 지금 교육과정에 그 수능 교육과정 라인에 없잖아요. 행렬이 네, 나온다던가. 네, 1학기에는 매분점, 매분점이 애들이 학습 요소에 없는데 내분점, 매분점이라든지 점과 사이의 거리 같은 것도 뒤쪽에 나오는데 그런 네, 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내신 범위에 들어가면 위계 서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네네. 문제 같은 게 좀 나오거나 그런 걸로 좀 어려움이, 그러니까 작년 1학년 진행하셨을 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그래서 문제들이 좀, 처음에 이제 그 말씀대로 자동 생성해서 나왔을 때는 교육 과정에 벗어난 문제들은 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다 네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거 나왔을 때는 그렇게 뭐 미리 체크를 하시는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저는 또 문제를 그럼 좀 수정을 해서 네. 제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커리큘럼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단편 출제를 하면 수정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지금 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커리큘럼을 제가 직접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커리큘럼 출제로만 아까 좀 커리큘럼 출제를 하니까 또 문제가 제가 네, 예를 들어 막 연구 수업을 한다거나 단위를 좀 쪼개가지고 진단평가를 좀 보여줘야 할 때 네. 단원이 너무 이렇게 큰 단위로만 쪼개져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소단원으로 다 하나씩 쪼개지는데? 그 소담원이 너무 크게, 그러니까 수업을 한 방에 나가고 그 수업 더 안 쪼개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단원이 구성돼서 나오는 문제는요, 거기 앞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 하고 여기하고 같아요. 그렇군.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좀 애로사항이 좀 보이던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애들한테 그냥 빠지면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평가나 네. 이런 거에서 애들이 그 혼란을 겪거나 그런 상황은 별로 없던 거죠. 혹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대처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아,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